산과 바다가 펼쳐진 한반도의 땅끝 마을. 일조량이 풍부한 완만한 구릉지대와 온난한 해양성 기후의 특성에 따라 농축산물, 해산물 등이 생산되는 곳. 전라남도 해남군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부자 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가시에 찔리는 고통은 따르지만 억대 수입의 기쁨을 안겨주는 작물이 있다는데 호기심 가득 품고 땅끝 마을을 찾았습니다. 여긴 제보 영상에서 본 그 꽃밭. 이 화려한 꽃에 가시라니 상상이 안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작물일까? 그때 저기 저분 영상 속 그분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네, 가시로 부자가 된 부자농부 맞으세요? 네, 맞아요. 찾았습니다. 부자농부. 그러면 어떤 작물로 이렇게 부자가 되신 거예요? 이 작물이요. 민들레 같기도 하고 국화꽃 같기도 하고 이름이 뭔가요? 홍아예요, 홍아. 가시 많은 가시홍아요. 사람에게 이롭다 하여 이 꽃이라고 불리는 홍화. 이해부터 뼈 건강에 도움 준다는 그 홍화 씨를 품은 홍화입니다. 저는 홍아로 연매출 1억 5천을 올리고 있는 최경주입니다. 연매출 1억 5천만 원. 홍화 재배 10년차 최경주 부자농부입니다. 농지 면적 약 9만 9천 제곱미터에 매년 여름 노란색과 주황색을 띠는 홍화꽃이 만발한다는데 화려한 홍화꽃이 품은 성공의 비법 지금부터 샅샅이 알아보겠습니다. 햇볕 한 점 거스를 것 없이 고스란히 내리쬐는 홍화밭. 야야야. 최경주 부자농부 일찍부터 밭일을 시작했습니다. 안 들어오세요? 카메라 렌즈만 당기던 PD 딱 깔렸네요. 여여여 홍화꽃이 가시가 무서워 주춤했던 모양인데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지 안 그래요? 어서와 홍화밭은 처음이죠? 그런데 화려한 홍화꽃에 이렇게 가시가 난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와우, 꽤 많네요. 원래 예쁜 것은 가시가 많아요. 저 닮아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암요. 닮았습니다. 세상에 그냥 나는 것은 없다고 이 성난 가시도 제 역할이 있다고요? 자기 씨앗을 보존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씨방 주변으로 가시가 집중돼 있거든요. 그 홍화 씨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가시도 친 홍화밭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맨손으로 작업을 하시죠? 그러다가 손상해요. 둔해가지고 꽃술만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찔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둔하면 가시를 같이 잡게 되더라고요. 자를 때는 차라리 맨손이 오히려 감각이 있어서 덜 찔리더라고요. 아하, 수확할 때 찔리는 가시 때문에 홍화 농사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외래종 같은 경우는 가시도 일단 없고요. 꽃을 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홍화를 꽃 따기 편하게 저희처럼 이렇게 가시가 많은 게 아니라 동백잎처럼 둥글둥글해서 꽃 따기는 아주 좋아요. 그렇다면 왜 꽃따기 수월한 외래 홍화를 두고 토종 홍화를 고수하시는 거예요? 토종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게 더 훨씬 낫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 소비자에게 좀 더 좋은 홍화를 공급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것 때문에 토종을 하고 있어요. 홍화 씨는 칼슘, 칼륨 등이 풍부해 땅에서 나는 멸치라고 불리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다고 했고 보초 강목에도 뼈 건강에 도움을 주고 살 속에 고여있는 어혈을 해소하는 데 효능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희가 순으로도 채취해서 차도 만들고 지금 이렇게 컸을 때는 꽃도 쓰고 있고요. 나중에 이 안에 이제 씨앗도 쓰고 홍화는 버릴 게 하나도 없죠. 봄철 막 올라온 홍화수는 나물로 무쳐 먹고 찌개에 넣어 먹고
6월에 피는 홍화꽃은 잘 말려서 향긋한 차로도 먹고요. 7월 채취하는 홍화씨는 볶아 먹거나 기름을 추출해 먹는다고 합니다. 부자농부의 홍화는 수확이 빠른 편인데요. 작년 가을 파종을 해 겨울 추위를 이겨냈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0월에 심어서 7월에 수확을 하면 거의 이 땅에서 10개월 정도가 성장이 되거든요. 근데 봄 파종은 거의 3월 20일경에 파종을 해서 8월 달에 수확을 한다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밖에 땅이 아니다 보니까 껍질의 강도를 보면 훨씬 더 가을 파종한 것이 강도가 세고 단단하더라고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토종 종자 가을 파종으로 고품질을 생산하라. 홍화꽃이 만발하는 시기엔 홍화꽃을 채취하는데요. 용도에 따라 채취 시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한약재로 쓰려면 제가 이제 이렇게 주홍으로 바뀌었을 때 쓰는데 저희는 지금 거의 꽃주라든가 아니면 염색 하는데 체험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좀 이쁠 때만 채취 좀 해요. 그럼 뼈 건강 챙겨주는 홍화씨는 언제쯤 채취하나요? 이번주면 꽃은 끝날 것 같고 꽃을 이제 따고 나면 다음 주 비가 안 온 날만 이제 가능해요. 처음에는 노랗게 피었다가 꽃돌이 이렇게 지거든요. 지면 조금 이렇게 말라가요. 이게 이제 이파리 여기 녹색이 거의 없어지면 그때 저희가 수확이 들어가요. 꽃과 잎이 마르면 수확한다는 홍화씨. 그럼 어떤 방식으로 채취하나요? 기계로 사용한 건 지금 올해 3년째예요. 그 전까지는 다 사람이 수작업했죠. 3년 전만 해도 가시 찔려가며 손으로 채취했는데요. 수확기가 생긴 후 효율이 높아졌답니다. 생산비 절감 공모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때 선정이 돼서 그 돈에서 제가 이것을 기계를 사서 그 전까지는 저희가 한 10,000평을 못 넘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제 넓히다 보니까 올해는 약 30,000평 가까이 홍화를 심었어요. 홍화 재배 농가 자체도 흔히 찾아볼 수 없는데 재배 면적이 이렇게 큰 농가는 더 흔치 않다고요. 인터넷상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농가 판매 농가들을 보면 거의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꼽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30,000평이다 보니까 이게 전국 재배 면적의 1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이 전국에서 개인 농가로는 최대 면적을 하고 있다고 농진청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설마 그 넓은 농지를 혼자 재배하는 건 아니시죠? 아, 있어. 누구세요? 이분요? 저희 남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자농부의 남편 서성환 씨입니다. 일명 네모 장동건. 어디 있어. 그런데 왜 네모 장동건이에요? 장동건보다 면적이 조금 더 나와서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지금이 중요하지. 옛날은 나도 전이나 저리 가라 했어. 뭐지? 이거 전인환 씨에 대한 모욕이 좀 안 되지. 내가 전이나 닮아서 당신이 나한테 뻑한 거 아니었어? 세월에 어찌 변했건 말건 두 분은 전인호 장동건인 걸로 합시다. 그나저나 두 배우의 만남은 어찌 이루어졌는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고3 때 공부를 좀 잘했어요. 나는 공부를 못한 사람이었고. 누가 보면. 학원 가서 만났는데 공부를 그 학교에서 여고에서 공부를 잘하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하면 데이트 한번 해볼까 하고 쫓아다니고 꼬시고 쫓아다니고. 공부 잘하고 예쁜 여고생은 공부는 좀 못해도 잘생긴 동갑 남학생과 만나 40대 중반 서울살이를 접고 해남에서 홍화씨 농사를 짓습니다. 잠시 후 농장 옆 공장. 네모 장동건님이 분주히 움직이는데요. 대형 선풍기 켜고 대형 방수포를 바닥에 넓게 깔아주는데요. 이건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건조된 홍화씨예요. 요즘은 곡물 건조기가 있어서 저희가 보통 온도는 저희가 40도 설정을 해서 8시간 정도, 수분은 약 14%? 네, 그렇게 해서 말리고 있어요. 장시간 좋은 건조로 말린 홍화씨. 수분이 날아가 소리까지 가볍게 들립니다. 이제 잘 마른 홍화씨를 붉은 기계에 넣어주는데요.
이 기계는 마치 방앗간 곡물 분쇄기 같이 생기긴 했는데 어떤 작업을 하는 건가요? 이것은 풍노라고 그래가지고 바람으로 뭐라 그래 찌꺼기를 날려보내는 일. 그래서 이제 홍화만 조금 고르는 거예요. 손으로 돌리던 그 풍로가 이렇게 현대식으로 바뀌었네요. 잡티까지 포함된 채로 건조되었기에 잡티는 날리고 홍화씨만 알아서 골라내줍니다. 버릴 거 찌꺼기들. 속이 안 차거나 섞여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찌꺼기들을 좀 분리하는 거. 금세 잡티를 이렇게나 많이 골라냈습니다. 풍로 바람이 껍데기만 제대로 날려줬네요. 기계가 잡티를 골라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뭐든 사람 손이 가야 더 정교한 법이죠. 저것은 홍화 줄기 대들. 1차에는 너무 굵은 거. 저것은 여기서 바람이 안 날리거든요. 풍로도 날리지 못했던 굵은 잡티를 채 2차 고르고 다시 풍로로 3차 선별 작업을 해주면 이후 다양한 가공을 거쳐 판매용 홍화씨를 완성합니다. 고객 선호도에 따라 볶아서 소포장한 홍화씨도 있고 건조만 된 홍화씨를 선호하는 고객님도 있습니다. 물에 타서 먹기 쉽게 한 분말형도 있네요. 오전 작업을 끝내고 잠시 한산해진 시각. 그런데 부자농부 쉬는 중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죠? 저희 티업 상품. 그동안 케이스가 없어갖고 작년에는 그냥 지퍼 팩에다 담아서 보냈는데 지금은 예쁜 상자에다 담아서 보낼 건데요. 어떻게 먹으면 좋은 건지 맛있게 먹는 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놀이요. 라이브 방송 좀 했어요. 라이브 방송이요? SNS를 통해 개인 방송을 운영 중인 부자농부. 하하, 이거 어렵지 않아요?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라이브 교육이 있어가고 갔다가 방송 콘텐츠 진흥재단에 이런 교육이 있다고 한번 받아보라 그래서 그게 그때 받게 됐고 그게 한 1년 과정으로 배웠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배워서 남 안 주고 알차게 소비자를 방송으로 만나고 직거래 판로를 열었습니다. 하다 보니 늘어서 카메라 앞에서 시연하는 것도 꽤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생수 찬물에다가 넣고 색깔이 조금 변해가는 거 보이시죠? 흔들흔들 3번 정도 해놓고 기다리세요. 몇 분만? 5분 정도만. 그래서 저희 이 티업 제품은 나는 건강을 무지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 스스로 나를 어떻게 해요? 관리 좀 하시자고요. 멘트도 술술. 와우, 전문 쇼 호스트도 울고 가겠네요. 이 라이브 방송은 또 하나의 돌파구, 팔로에 개척하는 돌파구도 되기도 하고 고객분들은 제가 어느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줄 수는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농장 안에서 일하지만 전국의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 그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고객과 만난 후엔 그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쭉쭉 끓이지 않고 나오는 주문서가 그 증거입니다. 제품 알아주는 고객들을 위해 포장을 하는 일은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는 법이죠. 주로 어떤 제품들을 찾아요? 오늘은 지금 기획 행사여가지고 저희 본디 홍화 차 티백하고 티업 그게 오늘은 많이 나가는 날이에요. 잠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올린 직거래 판매량이 이만큼 주저하지 않고 도전한 결과입니다. 이대로 고객들에게 달려갈 기세였지만 이곳은 택배물 하차장이었네요. 이렇게 판매한 수익 얼마나 되나요? 2차 가공품만 해서 연매출이 약 1억 5천 정도? 그 정도 돼요.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홍화 2차 가공품 온라인 판매로 연매출 1억 5천만 원. 햇볕이 뜨거워진 오후 홍화씨 소코리를 들고 부지런히 이동하는 부자농부. 농장 옆 집입니다. 아니 홍화만 그냥 바구니에서 칠합시다. 햇볕 피해 집으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아하, 집에 또 일거리를 들고 갔네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몇 마디 주고받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앉아 홍화씨 잡티를 고르는 어르신. 늘 하던 일인 듯 싶은데요.
이분은 관계가 어떻게 되실까요? 우리 어미의 능주댁이요. 안녕하세요. 예. 아흔이 넘어 손주름은 자글자글해도 야무진 손끝은 그대로이신 우리 시어머니. 40여 년 전 토종 홍화씨로 본격적인 농사를 지은 분도 어머님이십니다. 50 다 돼가서부터 먹었던 거 먹었죠. 그때 처음에 이것을 빗잔 넣어서 왔어. 그래갖고 집에서 뜯으러 이렇게 비벼갖고 볶아서 차로 그렇게 먹었어요. 그때는 막 일을 원치 않게 골다공증이 있어갖고 다리, 허리 아픈 사람들은 모두 그 심어서 인혁이 해 먹었어요. 나는 90이 돼도 어머니처럼 두 발로 걸어만 다녔으면 좋겠어. 평생 자식들 먹여 살릴 궁리만 해온 어머니. 여든이 넘어 홍화씨 농사를 아들 내외에게 물려주고 나서도 한참을 손을 놓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시골에 사신 분들도 일을 잘하신 분이 있고 또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해도 못하신 분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상이래요. 제일 잘하셨다고. 아니 일로는 그랬지. 응. 원체 일을 많이 하고 살아나서. 일 잘하시는 상급 시어머니 밑에서 일하는 며느리 어땠을까요? 처음에 제가 와갔을 땐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한낮에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씹살 시킨 시어머니는 뭐 하냐 나와서 일해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혼자서 그 뜨거운데 물도 안 드시고 일만 하시죠. 그러면 내가 오히려 더 가시방석이잖아요.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시는 어머니. 지금도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힘든 일은 아니지만 이걸 막 사람 손이 있어야 할 때 뭐 택배 붙이고 이런 거 하려면 혼자 동동거릴 때 또 맨날 어머니 이것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맨날 그래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인 거죠. 지금의 큰 농사를 짓는 것이 가능했던 것도 몸소 가르쳐주신 시어머니 덕분이랍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내려올 때 몸이 안 좋아서 내려왔었거든요. 2년 차쯤 돼서부터는 제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원인을 이제 알고 보니까 어머니께서 2년 동안 허리 아픈 며느리를 위해서 말없이 끓여주셨던 게 홍화씨 물이더라고요. 제가 허리 아파서 효과를 봤으니까 이 홍화씨를 하면 최고 괜찮겠다 싶어서 홍화씨 농사를 짓게 된 거죠. 홍화씨에 대한 자신감으로 시어머니의 농사를 물려받았지만 초보 농부에겐 늘 버거운 일들 뿐이었습니다. 초보 딱지를 뗐을 무렵 2017년도엔 홍화씨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기름에 불이 붙어 가공 공장이 전소되는 일도 있었죠. 그때는 그냥 멘붕? 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마음을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느긋하게 17년, 1년을 농사를 짓고 났더니 연말쯤 되니까 제가 빚쟁이가 돼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막 갚아야 될 것만 있지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17년을 보내면서 이제 18년 다시 마음을 되잡았죠. 화재로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잡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원인도 해결했죠. 이후 홍화를 이용한 다양한 2차 가공품 개발에 매진해 서서히 회복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특허 출원도 했답니다. 특허는 뜨끈뜨끈해요. 5월 4일 날짜로 나왔고 거기에 발명가에 저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제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물을 찾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열심히 개발하고 뛰었더니 세상이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었답니다. 그 힘으로 또 도전하는 부자 농부입니다. 홍화도 햇볕에 부지런히 꽃을 피우는 시각. 부부는 때를 놓치지 않고 차를 만들 홍화꽃을 수확 중입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이고 너무 징하게 징갑다요. 아직까지 살아있네. 어디요? 무엇이 징하게 살아있다는 거죠? 예? 아따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는 거의 방제가 돼서 진딧물이 없어야 되는데 한 마리가 있어서요. 아하 여기 요요요 진딧물이 홍화에도 피해를 주네요. 이 줄기에서 보면 이 단맛이 돌거든요, 홍화가.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양분이겠죠. 그래서 씨앗으로 가는 양분을 빨아먹다 보니까 부실하겠죠, 씨앗이.
한참 줄기에서 양분을 빨아먹고 씨앗을 키우고 있는 중인데 한 마리의 진딧물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네요. 진딧물 퇴치 작전에 내모 창동거리죠. 남편 서서원 씨가 나섰습니다. 진딧물 잡자더니 통 속에 노란 이 액체를 꺼내던 서서원 씨. 이 액체의 정체는 뭔가요? 유기농 약재인데요. 유기농 약재요? 이제 홍화에는 지장이 없고 약성이고 독해고 없고 뭐 홍화에 관련된 뭐 충이라든가 질긴놈들만 잡는 그런 약품이에요. 홍화 괴롭히는 해충만 잡는 유기농 약재 한 컵을 물에 희석해주면 준비는 끝. 여기 화물로 해서 여기서 제조해서 쓰는 거예요. 맹독성 약재를 못 쓰니까 홍화 자체가 유기농 친환경이라서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제조해서 쓰는 거예요, 가정에서. 유기농 약재 덕에 해충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다는 부자농부. 그런데 어떤 약을 쓰느냐보다 중요한 건 방제를 해줘야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무농약이니까 아예 약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 봄에 3월 15일경에 오셔가지고 채채과 가시더니 거기에 5마리 정도 보인다고 지금 방제를 해놓으면 없을 거라 그랬는데 이렇게 깨끗할 줄은 몰랐어요, 저희들도.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해충 번식 전 유기농 약재로 방제하라. 그 시각 해남 전인화 책용주 부자농부는 뚝배기에 뭔가를 넣고 가스 불 하나 없이 뜨거운 물을 붓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홍화순 즉석 된장국이에요. 홍화순으로 즉석 된장국을 개발했다고요? 1인 가정과 즉석 식품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개발했다고 하네요. 저희가 이제 제품 개발하면서 홍화순을 활용해서 좀 끓여봤어요. 아는 사람만 알고 대다수 홍화순을 먹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아까운 홍화순의 소비를 늘릴 방안을 모색하다 개발했답니다. 금세 뜨끈한 요리가 된 홍화순 된장국. 새우와 멸치도 보이고 바빠도 한 끼 챙길 때 딱이겠네요. 홍화가 가진 기능은 많은데 이것을 단지 홍화로만 고객들한테 접근했을 때는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먹는, 표 안 나는 그렇게 먹는 방법이 없을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맛있게 먹는 홍화를 만들고 싶었게 좀 제 욕심이거든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다양한 상품 개발로 수익을 창출하라. 한산해진 오후, 부자농부 외출을 나섭니다. 어디 가세요? 맛있는 거 먹으러요. 맛있는 거요? 저기요, 저 맛있는 거 먹는데 혼자 가면 안 되죠? 바짝 놓칠세라 뒤를 따라가는데요. 이곳은 인근의 농가. 자세히 보니 영업하는 곳 같은데 뭐 맛있는 거 파는 곳이에요? 저희 홍화를 같이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곳이에요. 홍화로 개발한 먹거리가 있다고요? 부자농부에 홍화를 넣어 개발했다는 제품은 떡이네요. 여기 홍화가 들어갔다고요? 허허허. 이 훌륭한 일을 해주시는 분 누구세요? 떡 명인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떡 하나로 명인 인증을 받은 분입니다. 명인이 만든 떡 맛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근데 오늘 좀 잘 된 것 같습니까? 쫄깃쫄깃해요. 나근나근한. 나근나근 쫄깃쫄깃한 이 떡은 무슨 떡이에요? 둘이 먹다가 셋이 죽어도 모르는 홍화로 만든 홍쑥떡이에요. 홍쑥떡이요? 이름 참 귀엽네요. 홍화순과 쑥떡? 이 맛있는 조합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홍화 새순을 납품을 하시면 우리 대표님은 이렇게 낭낭하고 맛있는 떡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대표님이 3년 전에 오셔가지고
좀 이 홍화로 뭔가 같이 해보자. 뭘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길래 떡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홍화 떡을 그때부터 연구해가지고 했는데 홍화 50%에 쑥 50%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홍화순과 쑥의 만남. 맛을 안 볼 수는 없겠죠. 드셔보세요. 엄PD도 한 입. 카메라 감독도 한 입. 맛이 어때요? 에? 어때? 진짜 너무 쫀득쫀득하고 네네. 달콤해요. 최고예요. 맛있는 건 발 없이도 천리를 가는 법. 서서히 입소문이 나고 있다고요.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이제 이게 홍화군요 하고 계속 찾으시고 계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가 이제 배송을 하는데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이 판매량이. 아주 좋죠. 신나죠, 막. 덩실덩실 춤추고 싶어요. 덩실덩실 부자농부를 춤추게 하는 홍화의 무궁무진한 변신. 그 도전은 계속됩니다. 최경주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홍화 2차 가공품 온라인 판매로 연매출 총 1억 5천만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토종 종자 가을 파종으로 고품질을 생산하라. 두 번째, 해충 번식 전 유기농 약재로 방지하라. 세 번째, 다양한 상품 개발로 수익을 창출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이제 저희가 소프트는 어느 정도 다 돼 있는데 하드가 좀 약해서 내년까지는 여기를 조금 더 쳐서 가공장하고 체험장까지 구비하고 싶어요. 홍화로 무한한 개발을 도전하는 서성한 최경주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더욱더 홍화농사 열심히 짓고 부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화씨 부자로 전국에서 최고 탑을 달리는 그런 농부가 되겠습니다. 홍화꽃처럼 화려하게 역전의 부자농부가 그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